네, 자, 77번이시고요. 자, 이어서 그냥 대책 방안만 한 약식으로 좀 발표 듣고 질의응답 간단하게 몇 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책 방안만 한 3, 4분 정도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준비되시는 대로 자, 발표 시작해 주십시오. 대책 방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고 시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시작하십시오. 그럼 온종일 돌봄 서비스 대책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중앙 담당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학교 돌봄은 땡땡부 그리고 마을 돌봄은 세무부와 내무부에서 분할 관리하고 있는데 이 업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부서를 일원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사례로는 물관리 통합 체계를 구축한 사례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업무를 일원화함으로써 예산을 통합 관리하여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시부터 19시까지 돌봄 공백 기간이 있었는데 이 시간을 모두 충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통합부서에서 관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못지않게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각 지자체의 현황과 정보, 노하우, 즉 의수 사례나 혹은 문제 사례도 같이 취합하여 이를 다시 공유하는 방식으로 중앙정부가 통합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 그에 따라 지원이 필요한 지자체, 즉 역량이 부족한 지자체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원 방법 또한 마련해 줄 수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돌봄 전담사의 인력 확보와 처우 개선 문제를 고려해 봐야 합니다. 전담사의 자격증 보유 수에 따라서 추가 수당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자발적으로 자격증을 습득하기를 유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전담사 교육과 혹은 새로운 전담사 육성을 위한 국비 지원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국가에서 이런 교육 지원을 하는 정책을 마련하겠습니다. 그리고 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과 연계하여 전담사 인력을 충원하는 방법 또한 있습니다. 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이 고학력 노인들이 지나치게 단순한 공공 일자리에 투입됨으로써 만족도가 낮다는 그런 자료 조사가 있었습니다. 이런 고학력 노인 일자리들을 돌봄 전담사 인력에 충원하는 데 활용한다면 노인 공공 일자리 지원 사업 또한 잘 활용될 수 있고 돌봄 전담사 인력 확보 문제도 같이 해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 공간이 분리된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나 혹은 구립도서관 등 공공시설 중에서 남는 공간을 활용하여 돌봄 전담 교실을 마련하고 교육 공간을 집중하여 이동 시간을 줄이는 방법을 모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온종일 돌봄 서비스 인식 개선을 위한 홍보 방법을 마련하겠습니다. 6개월간 온종일 돌봄 서비스에 대한 캠페인을 진행한 결과 맞벌이 부부의 75%가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고 싶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렇게 캠페인과 홍보를 통해서 학부모들이 온종일 돌봄 서비스를 더 적극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이국 사례를 참조하여 지역 통합협의체를 구성하고 각 가정에 맞는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각 가정마다 각기 다른 사정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지역 통합협의체는 이런 세세한 부분까지 세밀하게 살필 수 있는 그런 협의체가 되도록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라서 제가 생각해본 아이디어로는 당근마켓이나 지역 맘카페 등 지역 중심 커뮤니티를 어떤 이런 이런 필요를 요구하는 가정과 이런 필요에 대해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인력들을 연결해주는 통로로 활용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것만 4분 20초 정도 하셨고요. 발표 내용만 네, 적절하게 잘 들었습니다. 자, 질문 좀 몇 가지만 좀 간단하게 좀 드리도록 할게요. 네, 네,
자, 여기 것 중에 가장 그래도 우선해야 될 정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와 이유 좀 같이 좀 들어볼까요? 우선은 인력 확충을 돌봄 전문사를 인력을 확충함으로써 인력 확충. 네, 더 많은 돌봄 서비스가 제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이유는 지금 돌봄 서비스를 이용하는 학생 수가 53만으로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돌봄 서비스의 수요는 아직 100만 명으로 거의 2배에 달하는 수요에 이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선 인력 확충을 통한 서비스 확충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 근데 지금 문제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문제점은 없지 않습니까? 제가 고민했을 때 학부모 만족도가 매년 감소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제한된 인원 문제였습니다. 인원이 제한된 이유는 우선 물론 시설과 예산 문제도 있겠지만 역량이 부족했던 돌봄 전담사 문제 등 돌봄 전담사가 충분하지 않았던 문제도 중요했다고 생각합니다. 돌봄 전담사가 역량 있는 돌봄 전담사를 확보함으로써 만족도 있는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지금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인력을 확충하는 게 시급하다? 네,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하네요. 자, 여기 그 사각지대 얘기가 나와 있어요. 아까 얘기 잠깐 뭐 언급은 하셨지만 네. 사각지대 소를 위해서는 좀 어떤 게 좀 필요할 것 같습니까? 우선 부서별로 나눠져 있었던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 시간대를 조정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대 조정이라 네. 어떻게 해요? 가령 마을 돌봄 서비스를 18시부터 제공할 수 있도록 연기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학교 돌봄과 마을 돌봄을 연결할 수 있는 셔틀버스를 운영한다거나 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 시스템이 연계돼서 운영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뭐 굳이 연결하는 것보다는 좀 거기서 늘리면 안 됩니까? 지금 학교 돌봄 서비스가 18시까지밖에 운영되지 못했던 이유들을 생각해 봤을 때 큰 공공시설을 오랫동안 밤늦게까지 유지했을 때 보안 문제 등 여러 가지 안전 문제 등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마을 돌봄 서비스를 말씀드렸던 지역 통합 협의체나 이런 조금 더 작은 규모에서 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고민해 봤습니다. 좋습니다. 자, 여기 뭐 예산이 뭐 이렇게 하면 인력과 아까 뭐 국비 지원 뭐 여러 가지 아이디어 주셨는데요. 예산이 부족할 것 같은데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어, 부족한 예산은 제가 아직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지만 우선 인구 감소 정책과 저는 맞물려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범부서 인구 정책 TF가 운영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TF에서 운영하는 큰 줄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돌봄 서비스 같은 육아에 대한 지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구 감소 TF 등과 연계해서 예산 확보를 예산 확보를 위해 예산 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의 말은 좀 뭐 어느 정도 뭐 불가피하게 쓸 수밖에 없겠다 그런 취지인가요? 뭐 이게 큰 틀에서는 네, 다시 말씀해 큰 주시겠습니까? 틀에서는 그 예산이 뭐 늘어나는 건 불가피하다 그런 취지입니까? 네, 예산이 늘어나는 것은 불가피하고 그 예산을 잘 운영하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로 생각합니다. 뭐 효율화 방안 같은 건 좀 늘긴 늘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좀 최소한으로 늘릴 방안도 좀 같이 고민해야 될 것 같은데 뭐 그런 게 좀 있겠습니까? 우선 담당 부서 일원화가 저는 예산 절감의 한 방법으로 생각했습니다. 여러 분서로 나눠져 있었을 때 인력이 행정력이 낭비되거나 혹은 중복 지원되거나 하는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서를 통합하는 방안을 뭐 고민해 장기적으로 보겠습니다. 뭐 그런 것들 좀 네. 절감할 수 있겠다. 그것도 뭐 맞는 말씀인 것 같네요. 자, 저기 뭐 그 지자체 아까 보시니까 이제 이게 좀 지자체와 교육청과 협력하는 것들을 좀 여기 몇 가지를 적어 주셨는데 아까 지역 맘카페 예, 뭐 당근마켓 이런 거를
연결점으로 활용하자라고 하셨는데 조금 구체적으로 지자체랑 뭐 예컨대 지방교육청도 있겠고 뭐 지역 커뮤니티 뭐 등등등 협력 방안 뭐 어떤 게 뭐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좀 정부가 지원하거나 좀 나서면 조금 더 이 부분이 좀 해소가 될 것 같습니까? 제가 당근마켓이나 지역 맘카페를 말씀드렸던 것은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서 긴급하게 음, 개인적인 도움이 지원이 음, 필요한 경우들이 있습니다. 음, 예전 과거에 아주 과거의 사례에서는 이웃집이라든가 혹은 옆집에서 아이들을 대신 봐주거나 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 문화가 있었습니다. 음, 하지만 지금에선 그런 문화들을 찾기가 힘든데요. 그렇게 갑자기 예정이 없던 시스템으로 보조할 수 없는 그런 사정이 생겼을 때 긴급하게 이런 맘카페나 지역 당근마켓에 도움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뭐 개인이 할 수 있는 거니까 뭐 그렇다 치고 네. 뭐 좀 공공에서 뭐 정부나 지자체나 그런 데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어떤 것들을 뭐 지원하거나 시스템을 만들거나 뭐 그런 게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건지요? 네. 그럼 뭐 개인이 지금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네. 네. 정부가 이에 대해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우선 이때 가장 중요한 문제는 어떤 사람들과 연결되는지에 대한 불안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런 돌봄 서비스를 어, 제공할 수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인력 풀을 확보해서 이 아, 사람들이 어떤 자격증을 가졌고 어떤 경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정부가 인증해 준다면 학부모들도 믿고 맡길 수 있을 것이라고 앞에서 생각합니다. 말했던 돌봄 자격증 뭐 그 교육하는 거랑 좀 연계할 수 있는 방안도 그런 면에서도 괜찮겠네. 꼭 네, 어디에 연계하면 뭐 네, 어린이집에 소속돼서 근무하시는 분 아니더라도 뭐 지역에서 그런 그 네, 자격 요건이 되는 분들을 좀 확보하고 있으면 이렇게 좀 긴급 돌봄도 쓸 수 있겠다. 네, 맞습니다. 불안에 대해서 네,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네, 여기까지. 네, 네, 전체 12분이니까요. 아까 발표 3분 정도 빼면 뭐 거의 논의대로 다 하신 것처럼 보입니다. 잘 하셨고요. 네, 잠깐만요. 어디로 갔지? 네, 기본 도범 시 약간 자격들을 조금 인증을 좀 하자. 좋은 아이디어 같네요. 자, 여기까지 해서 14분 정도 하셨고요. 소감은요? 12분. 소감? 어, 딱히 네, 딱히? 네, 예. 자, 뭐 보시면 알겠지만, 자, 이분 같은 경우가 제가 이제 좋다고 생각하는 건 이거 앞에도 뭐 그랬지만 어떻게 뭐 그러니까 좀 정리가 되어져 있고 딱 이걸 보시면 알겠지만 또 뭐 주요 데이터들 좀 다 빠뜨리지 않고 다 넣으셨고 또 핵심적인 것들을 좀 뭐 아주 많은 정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깔끔하게 정리하셨고 대책 방안들도 보면 되게 좀 나름대로 이게 체계가 이렇게 딱딱딱 이렇게 필요한 것만 딱 적은 느낌 아주 간결하게 이게 좀 정갈하게 이렇게 딱 하신 느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뭐 현직 같은 거 해보신 분이신가요? 그런 건 아닙니까? 예, 그래서 되게 감명이야. 물론 이제 뭐 얘기를 좀 더 적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는 할 텐데 뭐 그런 면에서는 되게 좀 적절하게 간명하게 뭐 적으셨다 이런 게 있겠고요. 여기 아까 뭐 표시를 했지만 여러 가지 아까 공공일자리, 뭐 전담교실 뭐 이런 얘기, 그다음에 아까 뭐 당근마켓 이런 한두 가지 아이디어. 또 저기 다시 말씀 안 드렸지만 여기 노하우 우수사례 공유라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사실은. 우수사례 공유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흔하게 쓰는 대책 방안이기는 해요. 우수사례 공유, 뭐 이렇게 모범 사례 발굴, 뭐 이런 거 많이 쓰는데 되게 그건 중요하기는 해요. 그러니까 지역에 괜찮은 사례들을 발굴하고 혹은 특정 지역만 좀 샘플링으로 먼저 하고 단계적으로 한 다음에 하는 것들이죠. 그걸 일반화해서 프로토콜을 만들어서 이제 예산과 전파를 하면 행정 효율이 높아질 거잖아요. 그런 거죠. 뭐 그런 면에서 다시 공유 좀 추상적으로 적기는 하셨으나 뭐 이런 것들도 별거 아닐 수 있지만 제가 사실은 이걸 물어본 거는 공무원부 좀 해봤나 이런 사례 공유 이런 것들이 좀 흔한 건 아니거든요. 흔하게 알 수 있는 대책 방안은 아니어서 그래서 궁금해요. 보통 사례 공유 뭐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공무원 사투리로 그 얘기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만약에 이거 같은 거 연결을 하자면 어떤 게 가능하겠냐 그러면 예컨대 특정 지방이나 이런 데 서울시는 좀 그렇다고 지방 같은 데는 학교를 가지고 종일도 보면 시범을 해보는 거예요. 이해했죠? 특정 학교 종일도 보면 그래서 성과 같은 거를 보는 거죠. 들어간 예산이 얼마 있고
그죠? 그다음에 뭐 지역에서 뭐 유발되는 뭐 어떤 만족도 조사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예산을 쓰고 있고 또 얼마나 그러니까 뭐 서로 리노베이션 하자고 있는 공간들을 뭐 최적화를 좀 시키고 뭐 비용이 들잖아요. 거기에 다시 인력이 들어오니까 다시 또 비용이 들겠죠. 그거에 대비해서 만약에 실제 그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렸을 때의 그 만족도와 같이 좀 조사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일종의 모델링을 하는 거죠. 모델링 한 다음에 그거를 가지고 한 1년 정도 운영해 보고 이제 딱 갖춘 다음에 그거 이렇게 하면 좋더라라는 거를 세팅을 딱 해놔요. 그러면 근데 교육부에서 만약 했다 그러면 요 사업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러면 공모를 올리는 거예요. 자, 이 사업을 이 시스템 최단으로 도입을 하는 데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예산 꽂아줄게. 이 돈을. 이해했죠? 그럼 잘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어떤 요인이 생기겠어요? 지자체, 지방교육청, 이게 교육청이니까 지방교육청 장님도 표를 얻어야지 재계약이 될 거 아니에요. 유인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도 할래요, 우리도 할래요 이런 거죠. 그럼 매칭 방식으로 똑같이 우리는 뭐 한 학교당 그러면 10억씩 우리가 뭐 시설 좀 해주겠다 1년에. 그러면 봐서 우리는 5억 더 얹어갖고 럭셔리하게 뭐 해외 영어 교수까지 뭐 데리고 와가지고 우리가 교육시키는 프로그램도 하겠다. 뭐 이렇게 접목이 가능할 수 있겠죠. 요 얘기는 이제 앞에서 상황형에서 뭐 여러 가지 지자체에 뭔가 혜택을 주려고 할 때 지자체의 자발성을 기여해서 참여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구축하게 하거나 등등등 뭐 전기차 산업단지편 이런 거를 좀 유비해서 생각해 보시면 얘기가 있어요. 이런 거 할 때는 그래서 시범 사업이라는 툴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복지 같은 경우는 돈 많이 들잖아요. 그죠? 일단 테스트 베드를 좀 해보자. 그죠? 전적으로 뭐 그런 거를 하나 넣으면 되게 좀 그러니까 제시자료에 없는 내용이지만 일반적으로 쓸 수 있잖아. 시범 사업이라는 거. 시범인데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잖아. 그죠? 신청을 받아가 빡 한 다음에 화살표하고 사례 뭐 우수 사례를 이런 식으로 발굴한 다음에 뭐 공모를 통해서 뭐 전국의 확산 뭐 예를 들자면 아니면 뭐 국가 정책으로 입안해서 뭐 이렇게 시행착오를 줄인다 뭐 이런 방식의 테크닉도 되게 좀 중요한 테크닉이라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어요. 또 아주 좋은 내용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의미를 좀 알면 의미가 생겨요. 그것도 괜찮았어요. 아무튼 뭐 아까 자격증 같은 경우도 이렇게 추가 수당 얘기, 뭐 국비 지원 이런 디테일도 좀 들어가 있고요. 아까 고학력 노인들이 일자리 불만족이 단순 노동이라 불만족이 많다라는 건 본인이 딴 데서 보신 뉴스를 말씀하시는 거죠. 네. 자, 이런 백브리핑이 졸 좋은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아까 지나가는 말로 들으셨는지 모르겠지만 뭐 저번에 제가 뭐 이런 봤더니 고학력자 어르신들이 단순 노동, 그러니까 쓰레기 줍기, 뭐 공원 청소 이런 것만 하니 약간 현타 오는 거지. 야, 내가 이거 하려고 지금 약간 이런 느낌? 왜냐면 본인이 돈의 문제가 아니라 좀 기여하고 싶은 게 있는데 실제 공공인적이 너무 단순한 것밖에 안 시키니 좀 그런 거예요. 보람이 없는 거지. 돈을 떠나서. 뭐 그러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왜냐면 고학력 노동자분들이 되게 많으십니다. 이제 말씀드렸죠. 지금 65세 되시는 노인분들이 그죠? 컴퓨터가 산업적으로 보급된 때가 80년대 그러니까 일상 그 업무적으로 컴퓨터를 도입된 때가 보통 80년대 초중반부터 시작이에요. 90년대 되면 완전히 일반화가 되어져 있습니다. 90년대부터 시작하면 지금 30년이 지났고요. 지금 세대들은 그죠? 노인이 되는 분들은 컴퓨터를 업무적으로 쓰기, 일상으로 쓰기 시작한 세대예요. 워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이게 어두운 세대들이 아니라고요. 되게 고학력 노인들이 나오고 있는 세대예요. 이런 백그라운드, 뭐 어른들은 뭐 키오스크도 몰라 이런 얘기 하지 마시고 좀 그래. 그죠? 그런 것들이 되게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아까 그런 백브리핑한 얘기는 되게 좋은 얘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얘기들은 아주 백브리핑이죠. 말 그대로 조금 알고 있는 사례를 좀 덧붙이는 방식으로 해서 얘기하신 것도 되게 좋았다고 생각이 좀 듭니다. 아까 보셨던 이제 지역 맘카페, 당근마켓 이런 것들은 사례들을 좀 보셨다가 이렇게 하겠다. 그래서 설명이 좀 불충분해서 연결점으로 활용한다 그래서 조금 불충분해가지고 제가 착한 면접위원이잖아요. 그 힌트를 주는 거죠. 질문제 있으니 질문지를 좀 틀어가지고 협력 방안이니까 아까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뭘 협력해주면 된다는 얘기냐. 되게 좋은 발상이셨어요. 급한 경우, 뭐 상시도 필요하지만 급할 때가 많을 거다. 그럼 급한 거라도 좀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어야 될 것 같다. 현실적으로 당근마켓이나 맘카페 이렇게 구할 수도 물론 있겠으나 그런 커뮤니티 통해서 아까 다시 물어봤지만 긴급 돌봄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이제 긴급 돌봄이 필요할 때는 아마 누구나 이런 데를 구할 수 있지만 좀 어떤 아이를 맡겨야 되니까 가는 불안감이 당연히 있을 터이고
뭐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런 그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을 뭐 구비한 분들을 그러니까 약간 여러 가지 좀 검증을 통해서 그런 분들을 가지고 좀 하면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들죠. 됐죠? 이제 긴급 돌봄. 그리고 뭐 아까 갑자기 생각이 나서 뭐 근데 요즘 다 이런 거 앱으로 하는 시대 아닌가요? 그죠? 앱이 주는 건 되게 간편함 그 자체잖아요. 간편하게 올리고 당근 마켓이 그런 거죠. 간편하게 올리고 간편하게 다 확인하고 뭐 바로바로 할 수 있는 그런 편리성과 또 지역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당근 마켓이라는 것도 뭐 예시지만 되게 좋은 예시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아예 내친 김에 그죠? 뭐 통합 돌봄 앱 같은 거를 하나 만들어서 그러니까 부처는 다르지만 이용의 편의성을 위해서 부처는 다르게 있을 수 있지만 통합 관리 앱 같은 거를 만들어서 근데 긴급 돌봄이 필요하면 올리게 되면 그쪽에다가 있는 DB와 지역에 있는 분들과 이제 연결을 하는 그런 방식. 주로 이제 과외 사이트 이런 데 보면 있죠. 여러분들 과외도 많이 해보셨잖아요. 요즘은 사람끼리 안 구하잖아. 올리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연락 오면 또 이렇게 하고 뭐 이러잖아. 얼굴 안 보고 다 뭐 결정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도 생각을 해봐서 동네에서 이렇게 긴급 돌봄이거나 뭐 하다못해 뭐 하루짜리가 아니더라도 뭐 일주일, 열흘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엄마가 애를 키워야 되는데 남편분은 어디 멀리 좀 지방에 가 있고 엄마분은 갑자기 회사에 어쩔 수 없이 출장을 일주일 가야 되는 상황이야. 뭐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가능하지. 뭐 가족이 있으면 가능하겠으나 뭐 그런 것까지 좀 포함이 돼서 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앱 같은 것도 그냥 앱 활용 이러지 마시고요. 예를 들면 어떤 거 했으면 좋겠다. 앱 활용해서 괄호 열고 예시 같은 걸 항상 이렇게 드는 게 좋아요. 퉁치지 말고. 예를 들면 이런 데 쓰겠다. 그래서 그분 답변은 전체적으로 아주 뭐 여러 가지로 그 답지 내용도 그렇고요. 뭐 발표 내용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냥 물 흐르듯이 그냥 쭉 흘러가잖아요. 그다음 현직 출신인 줄 알았어요. 되게 매끄럽게 약간 발표를 꽤나 해보신 분 같은 가오가 있길래 뭐 좀 해봤나 보다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안정감 있게 넘어가고 뭐 듣는데 아무 뭐가 없잖아요. 그냥 조곤조곤 이런 느낌이 되게 안정감 있게 좋은 발표예요. 기대하는 바가 이 정도면 아주 잘하셨다고 생각을 좀 들어요. 그 정도 잘하셨습니다. 좋은 사례입니다. 질문? 그러니까 이 문제를 보면 복잡하게 생각하지 밑자락 깔아놓고 있잖아. 잘 생각, 전략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정리 좀 이쁘게 잘 해놓고 몇 개 좀 사례 좀 그죠? 약간 이제 구체적인 사례를 좀 넣어서 약간 괄호에서 예시 좀 몇 개만 집어넣고 아는 케이스나 툴들 좀 조금 몇 개만 좀 추가해서 가면 그거만 조금 포인트 주고 얘기하면 되는 것 같지 않아요? 느낌적 느낌이? 그래서 툴과 케이스가 중요하다고 사례를 좀 알고 자꾸 이렇게 조금씩 끼워 넣는 거. 아까 답변의 하이라이트는 당근 마켓이었어요. 우리끼리는 얘기했으니까 뭐 상식적일 수 있지만 현직들이 보면 그게 또 그렇게도 쓸 수 있겠구나. 왜냐면 그분들 당근 마켓을 할 리가 없잖아. 이해했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사소해 보이는 것들이 사소하지 않다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뭐가 됐건 간에 뭐 경험 과제나 상황 과제에서 했던 것까지 포함돼서. 그다음 약간 괄호 열고 괄호 닫고가 제일 좋은 거예요. 공문서 쓰는 비법을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제 비법을. 농담이 아니라 쉽게 갈 수 있는 비법. 유학 정리를 잘 하고 그 중에 좀 뭔가 좀 끼워 넣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래서 답지를 잘 모아놓고 상황까지 툴 케이스를 쭉 한번 좀 아카이브 뭐 어떤 식으로 내가 정리했는지 모르겠지만 DB를 딱 갖고 들어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DB를 깔아놓고 써가면서 그 DB에 있는 걸 꺼내갖고 몇 개 꽂아 넣는 거예요. 딱딱딱딱. 발표할 때도 확실히 풍성해지고 그죠? 정책에 대한 이해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게. 이해했죠? 그런 예시를 드는 게 뭐 꼭은 맞지는 않지만 이런 게 있다. 이런 걸 가능할 것 같다. 그죠? 제가 과외 사이트를 해봤는데 실제로 이렇게 매칭을 하고 있다. 아주 간편하다. 그죠? 등등등. 그럼 과외 사이트 할 때 뭐죠? 재학증명서 이런 거 같이 올려야 등록되지 않습니까? 아마? 그런 절차들이 있잖아요. 그런 얘기 하면 되겠네. 우리 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냥 아름아름으로 야, 네가 해라. 나 군대 가는데. 그래서 제가 받았는데 그 집을 4년 동안 했거든요. 3년 동안 했거든요. 한 집을. 형하고 동생하고. 예. 둘 다 학벌이 저보다 좋아요. 가방끈도 길고. 어제 기자할 때 보니까 하더라고요. 어디 일본에 연구원으로 있다가 와서 이걸 반말을 하기도 그렇고 참 좀 어떻게 어색하던데 사진 보고 선생님인 줄 알았다. 무슨 선생님이냐고 해가지고 그랬는데 아무튼 그래 인증 절차잖아요. 그게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절차잖아요. 뭐 그런 걸 그러니까 주변에 그런 일상적인 거를 갖고 좀 예를 들면 되게 생각보다 되게 좋습니다. 그죠? 또 하나 저 돌봄이 얘기가 나왔으니까 그런데 여기 해외 사례는 나와 있지 않은데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꼭 이게 좋은 방법은 아니지만 부모님들을 도와드리는 거예요. 부모님들을.
이거 잠깐 강남구에서 했다고 욕 바가지로 쳐먹어서 좀 안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부모님이 손주를 봐주는 집에 대해서는 한 달에 30만 원인가 50만 원씩 주는 거예요. 한 달에 30만 원.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많으니까 지금 다른 데는 뭐냐 이렇게 된 거고요. 그런 분들이 꼭 안 살더라도 안 해줘도 되는 데고 일단은 강남은 첫째. 그거 다 그냥 부모 같이 산다고 해서 서로 하나만 넣으면 되는 거라서 예 그런 거죠. 이게 약간 파퓰리즘 정책처럼 돼서 욕 바가지로 처먹었던 거기는 해요. 근데 실제로 이거 한번 검색해보면 이제 영국 사례로 하는데요. 이렇게 봐주면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세무직 누가 계신가요? 세무 인공제를 하죠. 약간 종합소득세에서 뭐 30만 원 해주나요?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몰라요? 근데 소득세를 할 때 부모님을 부양한다 그러면 세금 낼 거죠. 이렇게 30만 원이고 50만 원 무조건 까주는 게 있어요. 형제가 여럿이면 한 명만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명은 소득세 50만 원, 그러니까 그냥 기본 공제를 해줘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쓰는 돈이니 그 돈은 경비 처리를 해주는 거야. 살아가면서 경비 처리, 회사로 말하자면 그런 걸 해주거든요. 부모님 모시고 가면 그거를 100만 원이나 150만 원 늘려주는 거예요. 인공제 부분을. 그러니까 이게 영국 사례일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부모님이 손주를 봐주면 이해했죠? 손주를 봐주면 그 세액공제, 그러니까 이거 뭐 이름이 있는데 제가 기억은 안 나는데 그런 식으로 세제 혜택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돈은 안 들지만 꼭 그것 때문에 야 세제 혜택 준다니까 그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그 돈이면 격려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떤 나라에서 소득세에서 일부 이런 부양이, 그러니까 부모님을 부양하면 세금을 감면해 주는 건 있는데 부모님이 이렇게 해주면 또 감면해 준 제도를 신설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그죠? 아니면 지자체 차원에서 부모들이 하면 일부 보조금을 주거나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손주, 할머니 지방에서 지역에 계신 부모님이 올라와서 아이를 돌봐줄 경우, 그죠? 그 부분에, 그러면 잘 생각해보면 부모님들이 오시면 서울 생활이 뭐 좋겠어요. 그죠? 애 때문에 키우시는 거잖아. 그러면 사회적으로 저는 그럴 거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뭐 30만 원이 50만 원 정도를 이거 지자체나 공공에서 그걸 줄이면 오시면 그래도 용돈이라도 좀 갖고 계시고 그러잖아요. 뭐 집에 있으면서 큰 돈은 쓸 건 아니지만 그 사람이 기분이라는 게 있거든. 아 이런 공공적인 일을 한다. 내가 네 식모냐 뭐 죽을 때까지 키워놨더니 또 이것까지 해야 되냐? 네가 내 월급 줄래? 뭐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공공이 월급을 드리는 거예요. 공공이 일종의 뭐 그런 개념들도 좀 생각을 해봄직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그죠? 예, 그러니까 멀리 생각할 것도 있지만 이 문제는 너무 좀 추상적으로 나온 거라서 예. 사실 이 문제는 사실 답 없는 걸 물어봐서 사실 좀 그래요. 뭐 솔루션을 뾰족하게 말하기도 좀 어렵지만 뭐 그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잘 됐고요. 자, 이 정도 하고 아이고